그러면 아까 한 거, 자, 우리 이어서 합시다. 빅뱅 우주론. 자, 빅뱅 우주론이 뭐 쌤이 얘기했지만 요거 역순이다라고 해서 요거 외우면 솔직히 뭐 빅뱅 우주론은 좀 쉬워요. 그래서 뭐 문제인지는 자 지금 선생님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 아마 알 거예요. 그리고 요거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자,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138억 년. 참고로 우리 지금 태양계가 만들어진 게 46억 년 전이야. 우리 태양하고 지구가 만들어진 게 46억 년 전. 근데 그거보다 더 멀리, 더 먼 과거로 가야 돼요. 138억 년 전. 138억 년 전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도 없고. 뭐 상상이 안 되죠. 설명도 안 돼. 솔직히. 자, 이게 138억 년 전이라고 하면 이게 뭐야? 물질이 없어요. 그냥 에너지만 있어. 응? 근데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뻥 터졌대요. 외우세요. 지금부터 138억 년 전이다. 자, 이때 대폭발이 일어났다. 그리고 얘가 시간이 지나서 이건 쓰지 마세요. 10의 마이너스 35 이거 쓰지 마. 나 안 쓸게 선생님도. 10의 27승 요때 뭐야 이게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졌다. 네? 이거는 시간하고 온도는 안 나와요. 선생님이 안 하는 게 안 할게요.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나자마자 뭐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10의 마이너스 35승초인데 물어내고 10의 27승 켈빈인데 우리 켈빈은 또 뭐야? 여기다 합시다. 근데 온도 알죠? 온도가 뭐니 얘들아?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온도가 뭐예요? 뭐 다들 알 거야. 뭐지? 온도가 뭔지. 물체의 덥고 찬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게 온도예요. 더 중요한 건 이건데 온도가 높다라는 거는 입자 온도가 빠다는 얘기. 반대로 해도 돼. 입자 온도가 빠다는 얘기는 거기가 온도가 높다는 얘기인데 이거 너희들 중학교 때 배웠어.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거야. 그렇지. 중학교 1학년 거야. 입자 온도가 뭐지? 입자가 스스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 이게 입자 온도이죠. 증거 두 가지 혹시 아는 사람? 입자가 운동한다는 거 증거. 증발과 확산. 안 배웠나? 증발과 확산 있죠? 이게 입자 운동의 증거야. 뭐 기억 안 나도 돼. 자,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찬물 있어요. 얘 뜨거운 물 있고 똑같은 물이야. 근데 얘는 왜 차갑고 얘는 뜨겁지? 우리가 온도가 다 다르죠? 찬물은 온도가 낮고 뜨거운 물은 온도가 높아.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입자가 달라요. 입자 운동이. 찬물은 입자 운동이 느리고 뜨거운 물은 입자 운동이 빠르다. 그래서 찬물은 온도가 낮고 뜨거운 물은 온도가 높은 거예요. 입자 운동 때문에 그래. 알겠니? 이거 입자 운동 기억하세요. 온도 높을수록 입자 운동이 빠르다 아니라 알겠니? 거꾸로 했는데 입자 운동이 빠르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다는 얘기야. 그 다음 겨울 되면 덥고 여름 되면 덥고 겨울 되면 추운 게 공기 입자들의 움직임이 달라져 그래요. 겨울 되면 공기 입자들이 느리고 여름 되면 공기 입자들이 빨라요. 공기 입자들의 운동 때문인데 자 하여튼 이거고 온도를 나타내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주로 세 개인데 두 개만 할게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두 개만 쓰니까. 제일 많이 쓰는 온도가 뭐예요? 섭씨 온도야. 도시라고 하죠. 0도시, 100도시. 뭐 기준으로 만든 거냐면 물 기준으로 한 거예요. 물이 10개, 온도를 0. 물이 끓을 때 온도를 100. 그 사이를 100등분 해서 쓰고 있는 게 우리 섭씨 온도.
우리 교실 온도가 지금 한 20도 될 거예요, 여기. 그럼 물이 얼지도 않고 끓지도 않겠지? 우리 교실은. 그죠? 자,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온도라는 건 입자 운동이죠? 이 입자 운동을 가지고 만든 온도가 있어. 자, 선생님 말하는 거 잘 들으세요.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빨라지지.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 운동이 느려지죠. 거꾸로 입자 운동이 느려지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자 운동이 느려지다 보면 입자들이 멈출 때가 있겠지. 그때가 온도가 제일 낮은 거지. 입자가 멈췄어. 그거보다 더 느린 거 있나? 없잖아. 언제 멈추지? 몇 도? 아는 사람? 마이너스 273. 그렇지. 마이너스 273도가 되면 여기쯤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 입자들은 멈춰요. 이거 기준으로 만든 온도가 있어. 이거를 절대 온도라고 해요. 절대 온도. 온도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섭씨 온도가 있고 절대 온도가 하는데 보통 우리가 온도 그러면 섭씨 온도 말하는 거고 절대 온도는 우리 과학에서 나오는 온도야. 입자 운동 기준으로 만든 온도다. 라지 T를 쓰고 뒤에다가 켈빈을 붙여요. 켈빈. 이거 하려고 한 거야. 켈빈. 절대 온도예요. 여기 책에도 켈빈으로 나올 거예요. 자, 거기 숫자 뒤에 K자 붙으면 다 켈빈이라고 읽어야 된다, 얘들아. 절대 온도를 뜻해요. 자, 거기 책에 지금 36페이지 보시면 빅뱅 우주론이 나오는데 거기 동그라미 4번을 보세요. 헬륨 원자핵 생성, 빅뱅 후 약 3분이라고 된 다음에 거기에 우주의 온도가 약 10억 K라고 돼 있지. 10억 K. 그 K를 어떻게 읽어? 10억 켈빈이라는 뜻이야. 켈빈. 자, 온도예요, 온도. 얘는 입자 운동을 기준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기준은 입자들이 모두 멈췄을 때 언제? 마이너스 273도씨 됐을 때. 그때가 애들이 멈춰. 0. 이거보다 낮은 온도 없어요. 이게 제일 낮은 온도예요. 실제로 마이너스 273도보다 낮은 온도는 없다 얘들아. 이거보다 느린 거보다 멈춘 거보다 느린 게 어디 있어? 응? 이제 움직이면 이제 여기서 1도 올라가는 거야. 그다음 여기도 1켈빈 올라가요. 이 간격은 똑같아. 얘 1도 올라가면 얘도 1켈빈 올라가요. 그럼 0도면 몇 켈빈? 273. 그렇죠. 273켈빈이겠지. 왜 여기서까지가 273 올라갔으니까. 그럼 얘도 여기서 273 올라가야지. 네? 그래서 273켈빈. 자, 그럼 섭씨 온도랑 절대 온도랑은 어떤 관계가 있죠? 섭씨 온도가 273 더하면 절대 온도야, 그지? 그지? 여기다가 273 더하면 돼. 그럼 100도씨면은 몇 켈빈? 373켈빈이에요. 어? 섭씨 온도에다가 273만 더하면 돼요. 그럼 거꾸로 절대 온도에서 273 빼면 섭씨 온도가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10억 켈빈이다 그러면 뭐야? 거기서 273만 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섭씨 온도가 되는 거야. 273 차이다. 알겠니? 별 차이 안 나요. 자, 273 차이 난다는 거 그거만 기억하세요. 자, 그럼 여기 이거 뭐야? 켈빈이죠? 27승. 아유,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어이구야, 이 장난 아니다, 그지?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몰라도 돼,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건 뭐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빅뱅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입자들이 만들어졌다. 알겠니? 제일 먼저 만들어진 입자가 뭐다? 제일 먼저 만들어진 입자가 뭐다? 이거다. 알겠슈? 알겠슈? 좋았어. 자, 그런 다음에 자, 시간이 좀 흘러서 이거 책이 없어요.
쓰고 싶은 사람 쓰세요. 자, 절대로 안 나와. 요 정도 됐을 때 아이고 여기서 뭐 만들어지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얘네들이 달라붙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져요. 전자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쿼크들만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져. 여기 있니? 외우세요. 이게 두 번째야.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얘네들 기본 입자들 중에 쿼크들이 달라붙어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진다.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근데 얘네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얘네들이 붙어서 얘가 만들어지고 얘는 만들어졌다 하면 돼, 안 돼? 원래 있었던 애죠. 여기서 만들었다고 하면 안 되지. 얘는 원래 있었던 애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아무런 변화 없이. 얘네들이 쿼크들이 붙어서 양성 중성자. 여기 있어요?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이게 또 시험 문제야. 초기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7:1)로 있어요. 7:1. 처음에는 1:1이었는데 나중에는 7:1이 돼. 왜? 안 나와. 쿼크들이 양성자, 중성자를 1:1로 만든 게 아니라 양성자를 더 많이 만들었대. 초기에는 1:1로 나왔는데 나중에는 7:1. 양성자가 7개 만들어질 때 중성자 하나. 네? 왜요? 왜 양성자가 더 많이 만들어졌어요? 절대로 안 나와. 통합각에서. 알겠어요? 그냥 이거는 뭐 외울 수밖에 없어요. 굳이 궁금하면 쌤 개인적으로 오면 쌤 가르쳐줄게. 이거는 근데 얘네들이 이걸 알려면 연력각 제2법칙을 알아야 돼요. 물수도 증가, 엔트로피 증가. 얘가 더 에너지가 낮아요. 얘 에너지가 높아요.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해. 그래서 그런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지? 응? 이건 나오지도 않아. 그래. 이걸 하려면 연력각 제2법칙을 해야 되는데 통합과학에서는 연력각 제2법칙이 다뤄지지 않아요. 그래서 안 물어봅니다. 어? 이건 뭐 외우는 거야 그냥. 그래서 쌤 왜 외우면 나중에 물리 1 하면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주에는 자 여기다 그릴게요. 선생님이 양성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있을 때 중성자 하나 비율로 여기에 양성자가 7개 있을 때 중성자 하나 비율로 이렇게 양성자 중성들이 만들어졌대요. 네? 전자는 원래 얘네들 온도가 10에 13선 켈빈이니까 얘네들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겠지? 그지? 자, 양성자 7개당 중성자 하나 더니까 양성자 7개당 중성자 하나, 양성자 7개당 중성자 하나. 자, 이렇게 뭐 고르게 규칙적으로 있지는 않았고 막 뒤죽박죽 있었을 거야, 그지? 어? 이 비율로 있었대요. 자,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외우세요. 3분 뻥 터지고 3분. 아이고 얼마 안 됐네. 이때 온도 10의 9승. 책에는 이걸 10억이라고 했을 거야. 10의 9승면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10억 켈빈. 외우세요. 나옵니다. 뻥 터지고 3분 됐을 때. 그때 온도 10억 켈빈. 그때 뭐가 만들어지느냐?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저 뭐지? 그렇죠. 헬륨 원자핵이죠. 아까 지금 했다. 이건 수소고. 헬륨인데 이렇게 양성자 2개 있고 중성자 2개 있으면 헬륨 원자핵이라고 그랬지? 맞지?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얘네들 10의 9승이야. 10억 켈빈이니까 얘네들도 입자들 겁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겠지. 물론 얘보다는 좀 느리겠죠. 얘보다 좀 내려갔으니까. 화장품 더 그려볼까? 여기 더 빠를 거야. 얘네들은 좀 느려졌을 거예요. 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실수를 많이 해. 내가 헬륨 원자핵이라고 그랬지. 수소 원자핵이라고 했어 안 했어? 수소 원자핵. 선생님 이거 수소 원자핵이잖아요. 여기서 만들어졌어. 수소 원자핵. 응? 양성자가 곧 수소 원자핵이니까. 응? 그래서 수소 원자핵은 여기서 만들어졌다 얘들아. 그리고 나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야. 여기는 헬륨 원자핵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서 만들어진 거야. 언제? 3분 됐을 때. 어떻게? 이렇게. 자,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야. 중성자 2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질 수 있죠. 요렇게 만들 수 있어. 얘네들은 헬륨 원자핵이 될 수 있냐 없냐? 중성자가 없으니까 안 되겠지. 이 비율로 만들어집니다. 자, 몇 대 몇? 몇 대 몇? 자, 몇 대 몇? 이거 무슨 원자핵이야? 이거 양성자지만 뭐라고 해도 된다 그랬어 아까 선생님이. 수소 원자. 그렇죠. 이거 수소 원자핵이라 해도 된다 했어요. 몇 개야 그럼 여기? 1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당 하나죠. 그치? 얘네들이 헬륨 원자핵이 될 거 아니야. 나머지 얘네들은 중성자가 없어서 그냥 저대로 양성자 상태로 있을 거라고. 네? 나머지 12개들은 마찬가지 얘도 헬륨 원자핵이 되지만 얘네들은 중성자가 없어. 나머지 중성자는 또 여기 있는 애들이랑 붙을 거니까. 그러니까 요 비율을 얘네들은 나눠요.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수소 원자핵이 돼. 몇 개? 12개당 1개. 그치? 근데 이걸로 안 나와요. 질량비 몇 대 몇? 3대. 그렇지. 아이 미안하다. 3대 1이죠. 이걸로 나와요. 선생님이 아까 우리 질량 어떻게 된다 했어? 아 이걸로 하면 좋은데 이걸로 나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이거 질량하고 얘 질량하고 같다 그랬지. 1대1이라 그랬지 선생님이. 그러면 얘하고 질량은 어떻게 돼? 4대 1이죠. 여기 지금 4개 있고 얘 하나 있으니까 그치? 근데 이런 애가 몇 개 있어 지금? 에이씨. 얘 지금 12개는 중성자가 없어서 그냥 이 상태로 있어요. 이 중에서 얘 2개가 얘 중성자 2개랑 붙어서 헬륨 원자핵이 돼. 그러니까 이 비율로 있는 거야. 얘 하나당 12개. 근데 질량은 1111111이니까 질량은 12에 해당하고 얘는 4에 해당하니까 뭐야? 일단 3대 1 맞잖아. 그치? 질량비는 3대 1. 그러니까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3대 1. 3대 1의 비율. 선생님 문 좀. 네, 됐습니다. 이 우주에 수소하고 헬륨이 3대 1로 있었다. 이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예요. 증거. 자, 선생님 이따가 이제 좀 하겠지만 다시 빅뱅우주론의 증거가 두 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하나 나왔어요.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3대1로 있다. 자, 선생님이 이거 이론 빅뱅우주론 이거 선생님 안 썼구나. 빅뱅우주론을 말한 사람이 가모프라는 과학자예요. 이 가모프라는 과학자가 빅뱅우주론을 발표하는데 자, 자기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증거로 두 가지를 제시해요. 내 이론이 맞다면 우주는 거의 99%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수소가 헬륨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 그 질량비는 3대1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모라는 과학자는 천재야.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뭐 옛날 과거로 뭐 지금 팽창하는 속도 보고 옛날 과거에 수축하는 속도 쭉 해보니까 138억 년 정도 걸릴 것 같고 그 애들이 뻥 터지면서 초기 에너지가 대충 이 정도면 뭐 양성자 중성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아마 내가 봤을 때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만들어져서 아마 이렇게 있을 거야. 야, 이 천재죠.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걸? 하여튼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우주는 거의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돼 있을 거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율은 3대1 정도. 그러니까 개수로 하면 12개당 하나. 이 비율로 있을 거야 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이 이론을 무시했는데 조사를 했어. 맞아요. 우주는 거의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돼 있어요. 99% 이상이. 어? 그리고 그 비율이 3대1이야. 질량비가.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실린 거예요. 네? 자, 그 증거예요. 가모프라는 과학자가 자기 이론이 맞다면 이게 맞을 거다라고 증거 두 가지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 외우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제일 많이 나와. 뻥 터지고. 자, 시간이 좀 흘렀어. 뻥 터지고 좀 시간 흘렀어요. 우주가 좀 많이 팽창했어요. 자, 우주가 팽창하면 온도 내려가지. 지금 보니까 온도 계속 내려가고 있지. 그래서 자, 3000 켈빈까지 내려갔어요. 3000 켈빈까지.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예요 이게? 전자가 원자핵이랑 결합해서 원자가 만들어진다.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다. 언제 뻥 터지고 38만 년 우주 온도 3000 켈빈 됐을 때 드디어 원자핵과 전자가 붙어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원자들이 만들어져요. 알겠니? 아?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38만 년) 이전 38만 년 이후 이 38만 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요거 또 시험에 잘 나와요. 38만 년 이전은 전자가 원자랑 달라붙기 이전이야. 이유는 전자가 원자핵이랑 결합해서 원자가 돼요. 이전엔 또 온도가 높아서 얘네들이 겁나 빠르게 움직여. 그래서 얘네들은 입자가 많아. 얘가 여기 달라붙고 얘가 이렇게 두 개 달라붙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입자가 좀 줄어들어요. 입자가 줄었다는 얘기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뭐냐, 얘네들 얘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얘가 얘랑 결합하고 얘가 얘랑 결합하면서 흩어져 있던 애들이 붙어서 좀 정리가 된다. 어? 자, 그래서 빛이 직진을 못해요. 입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얘는 빛이 자유롭게 이런 그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우주를 탁한 우주, 이후의 우주를 맑은 우주.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이런 거야. 자, 너네들 아침에 안개가 꼈어. 원래 공기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 수증기가 많아. 막 물방울이 많아. 물방울. 수증기가 아니라 물방울. 어? 그럼 어떻게 되지? 탁해지지. 앞이 안 보이죠. 안개 꼈을 때, 안개 아주 심하게 꼈을 때, 어? 탁해서 바로 앞이 안 보여. 자, 그런 거야. 입자들이 너무 많아. 빛이 나가질 못해. 막혀, 얘네 입자들이. 꽝꽝꽝꽝. 어? 그러니까 저 앞에서 오는 빛들이 얘네 입자들이 막혀서 저 앞에 있는 빛들이 안 와, 못 와. 이게 뭐야? 안 보여. 저 뒤에 있는 애들이 안 보여. 그 뒤에 있는 빛들이 안 오니까. 어? 한치 앞이 안 보여. 탁해.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근데 이때 38만 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 전자랑 양성자, 원자핵, 양성자랑 즉 수소 원자핵이랑 그다음 헬륨 원자핵이 결합해요. 왜? 온도가 내려가서 얘네들이 느려져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당기잖아. 당길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뭔 얘기냐면 우리 친구가 복도에서 걸어가. 근데 내가 이 친구를 잡았어 이렇게. 근데 이 친구가 겁나 빠른 속도로 뛰어가요. 그럼 잡으려고 했더니 안 잡혀. 너무 빨라가지고 놓쳤어. 빠르면 놓칠 수 있지?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원래 서로 붙어. 당겨 서로. 근데 얘네들 너무 빠르니까 서로 당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때부터 온도가 내려가서 많이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충분히 붙을 수가 있어. 이제 붙은 거야 원자에. 그래서 얘네들 입자들이 봐봐, 여기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하나, 두 개가 된 거예요. 그죠? 상당히 가까워졌잖아. 그지? 물론 얘네들이 없어진 건 아니야. 얘가 얘랑 붙었고 얘가 얘랑 붙은 거야. 어? 그러니까 정리가 된 거예요. 입자들이, 그 많이 있던 입자들이 얘네들 원자가 되면서 얘네들 합쳐지면서 입자들이 깨끗 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빛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게 됐어요. 이때부터 우주가 맑아진다. 지금 현재 우주처럼. 우리 지구에서 태양 보이죠? 태양과 지구 사이 입자가 깨끗하게 정리돼가지고 그 태양의 빛이 지구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우주가 된 거예요. 달도 보이죠? 어? 달과 지구 사이 거의 진공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입자들이 깨끗하게 정리되면서 어?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가 우리 이 상태다? 그럼 지구에서 달이 안 보여. 입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이에. 예? 정리가 안 돼가지고 우주의 크기도 작았고 어? 우주의 크기도 좀 작고 입자들이 많아가지고 바로 앞에 빛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안 보여요.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야. 자, 근데 잘 봐. 이 빛이 없어질까? 이 우주 사방으로 뻗어나간 빛이? 빛이라는 게 없어질까? 약해질 수는 있어도 없어지진 않겠지? 아! 선생님, 이 소리가 없어질까? 이게 소리가 사방으로 퍼져서 약해져서 안 들리는 거지. 이론적으로 빛도 마찬가지야. 내가 프레쉬로 빛을 비추면 이 빛이 쭉 가는데 여기 가다가 이제 다른 애들하고 부딪혀가지고 걔네들이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다른 에너지로 바뀌겠지만 만약 그런 애들이 없다면 영원히 가겠지 빛이. 응? 없어지지 않고. 그죠? 대신에 점점 약해지겠죠? 없어지진 않아. 이거를 뭐라고 했느냐, 우주 배경 복사라고 했어요.
증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모든 방향에서 우주 모든 방향 요거 때문에 배경이란 말을 쓴 거예요. 모든 방향 같은 세기로 관측되는 전파 이거 전파다 지금 관측될 거다. 이게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다만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지금 어제 됐죠? 얼마 됐죠 시간? 자, 현재 우주 온도 몇 도야? 아는 사람? 자, 시간 현재야. 현재 우주 온도? 3K. 정확하게 할게. 2.7켈빈이에요. 2.7켈빈. 야, 2.7켈빈이면 얼마야? 1, 2, 3이니까 여기네, 여기. 1켈빈, 2켈빈, 3켈빈 사이니까 2.7켈빈이네. 그 몇 도예요? 370. 여기네. 대략 270도야, 그죠? 마이너스. 응? 현재 우주 온도가 2.7켈빈, 대략 270.3켈빈이에요. 마이너스 273.3도야. 영하. 현재 이게 우주 온도예요. 외우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우주배경 복사가. 야,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 과거에는 이랬던 애가 현재는 이래요. 온도 높아 나죠? 온도 높아 왜? 3000켈빈 때 나오는 애니까. 에? 근데 현재는 온도 높아 나죠? 낮아요. 2.7켈빈이니까.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가 많을까 적을까? 에너지 많아.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현재 관측되는 것보다. 요게 좀 어려워요. 파장이 길까 짧을까? 파장이 뭐냐? 여기서까지 길이를 파장이라고 그러는데 파도 쳤을 때 높은 데서 그다음 높은 데까지가 파장. 요건 좀 외우자. 파장이 짧아. 근데 우주가 빵 팽창하면서 파장이 길어졌어요. 자, 외우세요. 이게 마지막이야. 요것만 외우면 끝이야. 요것만 외우세요. 처음에 얘네들을 만들어졌을 때 당시는 우주 온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얘도 온도가 높았을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많아. 근데 이게 우주가 빵 팽창하면 이게 압축이고 팽창이니까 얘네들 늘어나겠지. 이게 길이가. 그래서 늘어났어. 파장이 길어졌어요. 그리고 우주 온도가 지금 2.7K까지 떨어져가지고 얘네들 아주 에너지도 약해졌을 거야. 희미하게 아주 그냥 엄청 약해졌어. 이러면 관측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관측하기 어렵겠죠. 세기도 약하고. 야, 니네들 내 목소리 잘 들려 안 들려? 잘 들리잖아. 가깝고 선생님 목소리 크니까 지금 가까운 데 있고. 근데 저 멀리 저 다른 교실에 있어. 그럼 내 목소리가 잘 안 들리겠지? 왜? 약하니까. 멀어가지고 가면서 약해져가지고. 그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이 우주가 아주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리고 온도도 많이 내려가서 얘들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얘도 파장이 길어지고 점점 약해져서 지금은 이 상태야. 관측이 안 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없어진 게 아니고 얘네들이 이 상태에서 관측하기 힘들 거야. 근데 내 말이 맞다면 이거 우주 모든 방향에서 얘네들이 관측될 거야. 왜? 얘네들이 우주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갔으니까 관측이 됐어요. 실제로 얘가 딱 요런 정도 에너지 온도를 가지고 있는
파장이 엄나게 긴 전파가 우주 모든 방향에서 관측이 돼요. 우리 지구에서. 그게 뭐야? 초기의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전파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현재는 그런 전파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우리 별에서도 전파가 만들어지지만 그거는 엄청나게 온도 높고 파장이 짧아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온도 낮고 파장이 긴 전파는 어느 누구도 만들 수 없어. 근데 이게 모든 우주에서 다 관측이 돼. 행성도 못 만들어, 별도 못 만들어, 아무도 못 만들어. 근데 어떻게 이게 있냐고. 얘 말이 맞는 거야. 알겠니? 자, 선생님 이 얘기를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잘 들어봐, 선생님 얘기. 자, 이거 뭐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 똑같은 얘기 아니야. 비슷한 얘기야. 뭐 내일 남학생들 나중에 이제 군대 가면 이제 뭐 한 번씩 던져볼 텐데 수류탄이라는 애가 있어. 수류탄, 폭발물, 폭탄. 이거 안전장치 빼고 여기 이거 손잡이 딱 놓으면 팅 떨어져 나가면서 이게 5초 있다가 뻥 터져요. 뻥 터져. 여기 이제 수류탄이 우리 교실에 있다 합시다. 뭐 너네 지금 교실에 없어. 나가 있어 지금 밖에. 여기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얘 안전핀 빼고 손잡이 클립 놨어요. 탕. 그리고 바깥에 나갔어. 그럼 얘가 5초 있다가 뻥 터지겠지. 그럼 이 터지면은 이 안에 있는 얘는 파편이 300개가 있어요. 총알이 300개야. 300개의 총알이 다 사방으로 퍼져 나가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여기서 박히겠지. 총알들이 팍팍팍. 그지? 자 그럼 너네들은 이제 그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에 여기 왔어. 교실에 딱 들어왔어. 들어왔더니 교실이 난장판이 됐어요. 여기저기 막 파편들이 막 팍팍팍 박혀있어. 그럼 너희들 딱 그거 보고 뭘 생각하겠어? 여기 뭔가 폭발물이 터졌구나. 그지? 근데 파편이 여기 이렇게 박혀있고 요렇게 박혀있고 요렇게 박혀있고 요렇게 박혀있고 요렇게 가서 요렇게 박혔어. 그 말은 요렇게 여기 어디선 가서 터졌나 본데? 돼 안 돼? 되죠? 어? 근데 파편은 지금 이제 더 이상 안 움직여. 박혀서 안 움직이죠. 왜? 시간이 지났으니까. 네? 하지만 파편이 있다? 이 말은 옛날에 얘가 수탄이 터진 거구나. 돼 안 돼? 되죠?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우주가 뻥 터져? 뻥 터져? 터지면서 얘네들 뭐야? 38만 년 정도 지났을 때 빛이 퍼져나가 사방으로. 에? 모든 방향으로. 근데 그게 우리 지구에서 관측이 돼요. 근데 아주 희미해. 오래돼야죠. 어? 약해. 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아주 약해졌어. 하지만 이게 관측이 돼요. 이 말은 뭐야? 과거에 아주 강력한 빛이 우주의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갔다. 즉 우주는 과목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다 라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관측이 됐어요. 요거는 요게 끝이야. 자 그럼 정리해서 해봅시다.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증거 두 가지 뭐야? 그 수소 우주의 수소와 헬륨이 3대 3대 1의 비율로 있어요. 3대 1은 뭐야? 개수야 질량이야? 질량이야. 개수로 하면 12대 1이다. 실제로 우주가 그렇게 있어요. 수소 헬륨이 거의 대부분이고 얘들의 개수가 12대 1, 질량은 3대 1. 여기 있니? 두 번째 뭐야? 우주 모든 방향에서 빛이 관측돼요. 그걸 뭐라 그래? 그렇죠. 우주 배경 복사. 이게 관측된다는 건 뭐예요? 아주 온도가 낮고 파장이 긴 이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된다는 얘기는 먼 과거에 엄청나게 온도가 높았고 파장이 짧은 이 빛들이 이 퍼져나간 빛들이 현재 모든 방향에서 관측된다는 얘기는 이 이론이 맞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알겠니? 그런 빛을 만들 수 있는 건 현재는 없어. 그럼 과거에 만들어진 거야. 알겠어요? 여기 있니? 이 두 가지가 증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네? 수소 헬륨의 질량비 3대1 우주 배경 복사 관측 끝. 이 두 개 쓰면 돼요. 있냐? 그래서 요거는 끝. 펜지어스 아저씨랑 윌슨 아저씨가 요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했어요. 전파만 환경으로. 그래서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 실린 거야. 빅뱅 우주론이. 오케이? 자, 그 다음
요거는 어떻게 알아냈을까? 수소헬륨이 3대1로 있다라는 거 스펙트럼으로 알아냈다. 자, 이 스펙트럼은 좀 쉬었다 합시다. 자, 10분만 쉽시다. 10분만 쉬세요.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자, 봅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 스펙트럼인데 아까 쌤이 건너뛴 부분 있죠? 32페이지. 자, 거기를 보세요. 자, 잘 봐. 선생님이 그 빅뱅 우주론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을 구성하는 물질들. 자, 원자로 되어 있는데 이런 원자가 요 과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오케이? 자, 문제들은 좀 너희들이 집에서 풀어보고 자, 뭘 할 거냐면 이 빅뱅 우주론을 말한 가모프라는 과학자가 자기 이론이 맞다면 이라고 증거로 제시한 게 두 가지야. 자, 38만 년 전에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입자들이 좀 어느 정도 정리 정돈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빛이 자유롭게 물질 사이를 지나갔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침에 안개가 껴서 빛들이 걔네들 물 입자에 부딪혀가지고 앞에 있는 게 안 보였는데 해가 뜨면서 이제 물이 수증기 되면서 날아간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물 입자가 없는 거야. 지금 안개가 거쳤다 그러죠, 우리가 그거를. 안개가 거치면 어떻게 되죠? 맑아지지. 앞이 잘 보이죠, 이제. 그런 거예요. 탁해졌는데 맑아진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없어지지 않고 이제 우주로 사방으로 뻗어나간 거야. 이 빛을 관측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관측했느냐 안 나와. 그냥 관측했다 그걸 끝이야. 알겠어요?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됐다 이렇게 해서 끝이야. 어? 그래서 이제 증명이 됐고 그 다음 이거 가모프라는 과학자가 우주에 수소하고 헬륨이 3대1로 있을 것이다. 이거 어떻게 알아냈을까? 이제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니? 이거 어떻게 알아냈을까? 스펙트럼 가지고 알아낸 거예요. 스펙트럼. 자, 수소하고 헬륨이 달라붙어서 만들어진 게 뭐냐 얘들아? 별이야, 별. 자, 다시 선생님이 그 그림 지웠는데 우리 여기 38만 년 전 됐을 때 수소하고 헬륨이라는 원자가 만들어졌잖아. 어? 이 수소하고 헬륨들이 달라붙어서 만들어진 게 별이에요, 별. 자, 근데 우리는 별이 뭐로 되어 있는지 다 알고 있어. 근데 옛날에는 좀 몰랐다. 자, 그러니까 별이 뭐로 되어 있는지만 알면 우주에 어떤 원자들이 있는지 알 수 있죠. 뭔 말인지 자, 한번 해봅시다. 자, 30페이지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스펙트럼이 뭐지 얘들아? 자, 뭐 솔직히 정의는 몰라도 되고 요거만 알면 돼요. 우리 에디슨 아저씨가 만든 백열전구야. 백열전구. 이 전구에서 나온 빛. 자, 우리 분광기라고 하죠. 영어로는 프리즘. 이런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되죠? 이 빛이 퍼져서 나와요. 뭐 니들 햇빛 가지고 해봤는지 모르겠네.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죠? 무지개 나오죠, 무지개. 빛이 퍼져서 나오지. 그거만 말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거를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스펙트럼.
빨주노초 여기 초록색이 없는데 뭐 빨주노초 파남보가 쭉 이어져서 쭉 이어져서 퍼져서 나와요. 이 퍼지는 거 우리 어려운 말로 하면 저렇게 되는데 좀 몰라도 되고 자 이렇게 퍼져서 나오는 이 빛을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스펙트럼. 여기까지 가니? 백열연구로 하면은 이 끊어진 부분이 없이 연속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이것도 우리가 말하는 스펙트럼 무지개. 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다가 기체들. 자, 시계는 이렇게 안 나왔네. 자, 지금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 기체, 수소 기체, 헬륨 기체. 여기다 기체 넣어주고 전압을 아주 높이면 여기서 또 빛이 나와요. 야, 니 형광등 알아? 형광등? 요즘엔 잘 안 쓰지만 형광등 알아요? 형광등이라 해서 유리로 된 그 통 안에, 관 안에 수은을 넣어줘요. 주로 수은. 그 금속인데 액체로 된 금속. 수은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거기 맞고 나서 공기를 쫙 빼요. 그럼 얘가 수은이 증발해가지고 그 수은 기체. 얘가 수은 기체가 된대요. 그 안에. 그 상태에서 거기다 전압을 걸면 거기서 빛이 나와. 그게 형광등이야. 형광등에서 빛이 나오는 게. 자, 선생님 잘 들어. 이게 책에 없는 얘기야. 여기다가 기체 상태, 뭐 수은 말고도 뭐 여기 수소든 헬륨이든 이리튬이든 얘네들을 기체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넣어주면 그리고 여기 전압 걸면 여기서 빛이 나와요. 원소들 전부 다. 알겠니? 오케이? 자, 얘를 갖다가 이 빛을 갖다가 분광기에 통과시켜서 보면은 어떻게 나올까? 기체에서 원소를 말하는 거야. 뭐 수소를 넣어줬어. 내가 여기 수소 기체를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전압을 걸어서 형광등처럼 똑같이 전압 걸어가지고 그래서 빛이 나오게 했어요. 형광등 같은 여기 관에다가 원소들, 수소든 헬륨이든 이렇게 넣어주고 아주 높은 전압을 걸어서 얘들 전자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얘 원소들이랑 부딪히게 하면 일몰라 되지만 얘는 하여튼 원소들 집어넣어주고 거기다가 전압 걸면 거기서 빛이 나온다 다. 알겠니? 그 빛을 갖다가 분광기로 분산시켜서 보면 얘처럼 빛이 퍼져서 나오겠죠? 근데 얘네들은 선이 나와. 없어. 얘는 쭉 빨주노초 파남보가 끊어짐이 없이 쭉 다 나오는데 얘는 없어 빨간색, 없어 노란색, 없어 파란색. 선으로 나와. 불연속적으로.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뭐라 한다? 그렇지.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어려운 말로는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도 해요. 둘 다 하세요. 그런데 얘 선 스펙트럼, 얘 위치, 색, 개수가 원소마다 틀려. 수소는 딱 이렇게 나와. 헬륨 만약에 헬륨 넣었잖아? 헬륨은 다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이게 헬륨이다. 선생님이 임의로 할게요. 임의로. 그러면 헬륨은 아까랑 틀려요. 위치도 틀리고 개수도 틀리고 색깔도 틀리고. 근데 만약에 헬륨이면 다 이거라 이렇게 나와. 수소야? 그럼 수소는 무조건 이렇게 나와. 원소들 종류마다 얘 선 스펙트럼이 같아요. 그리고 위치와 색깔과 개수가 여기 있어요. 같은 원소. 알겠니? 오케이? 응.
야, 너희들 그 나트륨 있지, 나트륨. 나트륨은 저렇게 안 해도 돼. 나트륨은 저렇게 안 해도 빛이 나와. 어떻게 하면 나오지, 빛? 태우면 되지. 너희들 불꽃 반응 안 해? 2학년 때 배웠죠, 불꽃 반응. 원소들 불꽃 반응. 나트륨 같은 애들, 금속들은 태우면 빛이 나와요. 나트륨은 노란색 나오는 거 알지? 노란 빛인데 걔 스펙트럼. 이렇게 분광기 통해서 보면 어떻게 되죠? 선으로 나오는 거 알지? 기억 안 나요? 2학년 때 너희들 나중에 시험 볼 거야. 1학기 때 이거. 이게 나온다 이거. 이게 중학교 때 나오는 거야 이거. 원소들은 선으로 나와. 끊어져서. 뭐 눈으로 봤을 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 저렇게 선으로 나와요. 알겠어요? 근데 나트륨은 똑같은 나트륨이면 걔 선의 위치, 색깔, 개수가 같아요. 근데 만약 나트륨이 아니다, 다른 애다. 그럼 또 선이 달라져요. 알겠어요? 원소가 92가지, 자연계의 원소들 92가지. 현재는 120종까지 있는데 걔네들 위치랑 개수랑 색깔 다 달라요. 알겠어요? 근데 같은 애들이면 같다고. 알겠니? 그 다음, 누가 똑똑한지 보자. 백열전구야. 백열전구에서 나온 빛. 왜 분광기 프리즘에다가 하면 방이 이렇게 나오겠지 무지개 빠지면처럼. 어? 근데 앞에 기체가 있어. 수기체랄게. 얘 수소기체를 지나서 왔어 이 빛이. 근데 여기 기체는 아까랑 틀린 게 뭐냐? 여기는 얘가 전압거라 가지고 여기서 빛이 나오게 한 건데 이번에는 요거 필요 없고 요거만 떼가지고 요거만 이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얘 프리즘에 통과시켰어요. 분광기 통과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 얘가? 스펙트럼이 원래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연속으로 나와야 되지. 백열전구니까 그지? 자 이거 외워야 된다 얘들아. 백열전구는 끊어진 부분 없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쭉 해서 다 나와. 백열전구만. 그럼 얘도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올까? 여기 수소를 지나서 왔어요. 수소를 할게 이거 수소. 어디가? 딱 요 수소가 직것만 딱 흡수해봐 이렇게. 그리고 거기만 없어요. 거기만 없어. 얘 수소 선 스펙트럼 그 딱 거기만 없어요. 네? 이걸 뭐라 그래? 이것도 선 스펙트럼인데 얘랑 구분해서 수소가 흡수했다 해서 흡수선 스펙트럼이에요. 알겠냐? 알겠니? 백열전구는 연소. 오케이? 근데 우리 원소들은 불연소. 선으로 나와요. 근데 연소긴 백열전구 앞에 그 원소를 놓으면 자기 거 흡수해서 거기만 없어. 그림자. 마치 그림자처럼.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별이요. 별. 별이 빛을 만들어서 내보내. 빛을 만들어서 내보내요. 이 빛은 이거야. 잘 들어 이거 잘 틀려. 선생님이 잘 들어야 돼. 책에 틀려 이거랑. 별빛은 연속이야 이거야. 근데 별들은 이 앞에 반드시 가스가 있어요. 가스. 이 가스는 원래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일인데 어떤 이유인지 얘 안에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 가스 여기 있는 애나 여기 있는 애나 같은 애야. 우리 태양도 그래요. 태양도 태양 안에 태양이 있고 태양 바깥에 가스가 둘러싸고 있어. 태양 바깥에 있는 가스, 하얀색 가스 뭐라고 하기 아는 사람? 코로나. 이것 때문에 고생했죠. 그 코로나가 뭐야? 이게 이 안에 못 들어간 애들이야. 어떤 이유 때문에. 에? 근데 이 안에 있는 성분하고 똑같은 애예요. 과학자들이 이 정도는 알아요. 별이 만들어질 때 얘네들이 뭉쳐서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이 너무 바깥에 있다 보니까 거의 못 뭉친 거야. 그 바깥에서 못 들어간 거야 이 안으로. 결국 그러니까 얘가 뭐로 돼 있는지만 알면 얘가 뭐로 돼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 별빛이 올 때 여기 뭐야? 이 별빛을 분광기로 보면
빨간 우측 반환부가 연속으로 나오겠죠? 별에서 오는 빛은 연속이니까. 그런데 이 가스가 일부 흡수했다 그랬지? 네? 얘도 마탱이 가네 이제. 어떻게 될까? 서로 나오겠죠? 네? 이 누구야? 요거 수소 자리 있네. 헬륨 있네. 아이고 이건 뭐야? 수소하고 헬륨이네. 돼 안 돼? 여기 위치 딱 비교해 보면 딱 얘랑 일치해요. 그럼 여기 뭐야? 이 가스에는 수소가 있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또 이거 헬륨이랑 위치해. 헬륨이랑 선이. 그 헬륨도 있는 거지? 근데 어떻게 3대 1이야? 아이고 얘가 더 굵어. 헬륨 이게 수소 자리 이게 더 굵어 이게. 위치, 색, 개수 이걸로는 뭘 알아내는 거예요? 종류를 알아내는 거예요. 얘 가지고는 종류를 알아냈어요. 그 다음 진하기, 굵기. 얘 진한 정도, 굵기. 이게 누가 더 많냐야. 뭔 얘기냐면 선생님이 흡수선이 나왔는데 아이고 이렇게 얇아. 근데 이번에는 흡수선이 나왔는데 오우 이렇게 두꺼워. 빨간색으로 좀 파란본데 얘 여기만 시꺼매, 이만큼만 시꺼매. 근데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좀 파란본데 똑같은 위치지만 이게 훨씬 더 시꺼매, 많이 더 시꺼매. 이 말은 뭐야? 내가 이거 실험할 때 수소를 더 많이 넣어준 거야. 여기다 수소를 더 많이 넣었다고. 그러면 이랬던 애가 이렇게 돼요. 알겠니? 이게 굵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많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근데 수소가 훨씬 더 진해, 훨씬 더 굵고 이 검은색이 수소 자리가 훨씬 더 진하다고, 훨씬 더 굵다고. 검은색 부분이. 이 말은 여기에 수소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야. 정확하게 봤더니 3대 1이에요. 이 별의 수소와 헬륨이 지금 질량비가 3대 1로 있는 거야. 알겠냐? 이 별에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랑 같아요. 3대 1로 있는 거야. 그게 뭐야? 빅뱅 우주론 3대 1도 맞는 거야. 별은 수소와 헬륨으로만 있는 거야. 이게 수소 헬륨밖에 없어. 선이 다른 애들 없어. 그 말은 뭐야? 별은 수소하고 헬륨만 있는 거야. 알겠냐? 근데 여기 진아이가 얘 훨씬 더 진해. 수소가 더 많이 있는 거야. 3대 1로. 알겠어요? 선생님이 별이 이게 왜 우주에 있는 원소랑 뭔 관계인데요? 야, 태양계에서 태양이 차지하는 게 얼마냐? 태양계에서 태양이 차지하는 게 99.8%야. 태양계에서 태양이 차지하는 게 99.8%예요. (0.2%가) 수금주와 목도천해 행성들. 그 0.2%밖에 안 돼. 걔네 합쳐봐요. 그 우주의 99.8%, 우주의 99.8%는 별이야, 별. 그러니까 별이 뭐로 돼 있는지만 알면 우주가 뭐로 돼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알겠어요? 알겠니? 그래서 별이 뭐로 돼 있는지, 어떤 원소로 돼 있는지 조사한 거야. 그 스펙트럼을. 그랬더니 이거 뭐야? 수소헬륨이야. 이 말은 뭐야? 우주가 수소헬륨으로 돼 있다. 돼, 안 돼? 되죠? 왜 0.2%는 어떻게 된 거야? 그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하여튼 이것도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모 아저씨가 한 빅뱅 우주론은 맞는 거야. 그래서 교과서에 실린 거예요. 알겠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숙제는 여기 완자 문제 요거 뒤에 있죠? 요 문제들 전부 다 싹 다 풀어오는 게 숙제야. 이미 아유 시간이 없어서 숙제까지 문제들도 몇 개 좀 풀어주고 싶은데 못하겠다. 오늘 배운 데 완자만 풀어보면 돼요. 알겠어요? 자, 고생했다. 갑시다.
지금 여기 거기까지 풀면 돼.